호텔 캘리포니아는 1976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글스의 5번째 정규 음반이며 미국에서만 1700만 장 이상, 세계적으로는 35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엄청난 히트작입니다. 네, 그래미상도 받았고 빌보드 차트에도 1위를 기록했지요. 몇 주 동안. 이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뭐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주요 멜로디 라인만 기억을 해요.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노래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면 그러겠지만 그냥 흘려 듣잖아요. 그래서 주요 멜로디 라인과 가사만 기억하죠. 이 곡의 경우에는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fac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노래가 뭐 그냥 뭐 캘리포니아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 선전하는 노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호텔 선전하는 노래가 1위를 할까? 이렇게 유명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를 만들기 전까지는 가사를 아주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이 비디오를 만들면서 제가 탐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이 곡을 해석하는 방식이 해석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만 해드릴 테니까 이 곡의 가사에 숨겨진 의미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 숭배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이 이글스의 멤버 돈 헨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Don Henley stated in a 2002 interview 200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It's basically a song about the dark underbelly of the American dream and about excess in America.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그 어두운 측면 있죠. 아메리칸 드림의 그런 어두운 면 그리고 사치 뭐 과도한 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사치나 아니면 타락 그런 거 그거에 관한 것이다. Which is something we knew a lot about. We were all middle class kids from the Midwest. 자기네 멤버들이 모두 그 미국 중서부 지역의 그냥 중산층 자녀들이었나 봐요. Hotel California was our interpretation of the high life in LA. 그래서 이제 LA로 갔겠죠. 성공하려고. 근데 LA에 도착해서 본 그 미국의 하이 라이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이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곡을 실제 가사를 분석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우선 제가 저만의 판단, 해석을 자제할게요. 그냥 곡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밤 11시 반쯤 됐을 거예요. 밤 12시가 돼가는데 전 좀 지금 무서워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약간 섬뜩한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무섭네요. 볼게요. 호텔 캘리포니아. 자, 실제로 캘리포니아에는 호텔이 많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어떤 특정 호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호텔 캘리포니아.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Warm smell of colitas rising up through the air. Up ahead in the distance, I saw a shimmering light. 이게 다 문장이 아니죠? 짤막짤막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verse부터. On a dark desert highway. 어두운 사막 highway. 고속도로죠.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있고 여기는 이제 멋진 광야가 펼쳐져 있고 미국에 자가용이 슉 하고 운전하고 갑니다. 네.
근데 어두워요. 그리고 사막이에요. 고속도로에 갑니다. 아마도 자기네들이 이제 LA로 가는 그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들이 미국 중서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죠. 고속도로를 타고. 네, 어두운 사막. 때는 어둡고 사막 지역인가 봐요. 상상해 가시죠. Cool wind in my hair. 보통은 이제 그 convertible이라고 하죠. 오픈카라고 콩글리시로 그러는데 천장이 없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쉥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머리가 차갑겠죠. 바람이 부니까. Cool wind.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겠죠. 머리에. Warm smell of colitas.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죠? 고속도로에서 찬 공기를 맞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Warm smell. 콜리타의 냄새가 난답니다. 따뜻한. Rising up through the air. 근데 이 콜리타가 공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콜리타가 뭐냐?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라 멕시컨 슬랭으로, 즉 멕시코의 슬랭으로, 속어로 마리화나의 싹을 의미한다고 해요. 오, 갑자기 마리화나가 왜 나오지? 아니면은 이들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마리화나를 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공기 중으로 이 스멜이 이렇게 냄새가 올라가니까. 그죠? 한번 가볼게요. Up ahead in the distance, I saw a shimmering light. 여기서 점을 찍어줄게요. 한 문장이니까. 자, 멀리 앞쪽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멀리 전방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A shimmering light. 빛인데 희미해지는 불빛, 희미한 불빛입니다. My head grew heavy and my sight grew dim. 머리가 무거워졌고요. 시력은 침침해졌어요. 여기서 grew는 grow의 과거형이죠. 이렇게 봐도 되겠죠. turned 아니면 became 아니면 got 이렇게 뭐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머리가 무겁고 시야가 침침한 건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방금 마리화나를 펴서 그럴 수도 있고 운전을 오래 해서 긴 여행길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I had to stop for the night. 그러니까 당연히 밤을 묵어 갈 곳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보여요. 다음 내려갈게요. There she stood in the doorway. 그런데 갑자기 she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대명사들은요. 우선 명사가 한 번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받을 때부터 she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명사잖아요. she, he, it 이런 게 뭐예요? 앞에 명사가 한 번 나와주고 두 번째부터 받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she가 튀어나오니까 이상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미 알고 있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she 하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으면 처음 보는 여자면 이렇게 했어야죠. A woman, a girl stood in the doorway. 근데 she가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전에 와봤던 거죠. 그쵸? 아니면 여기 she가 의미하는 바는 이미 이 지역에 한번 와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비록 이 호텔에 처음 왔다고 치더라도
이 가사는 나중에 쓴 거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번 만난 여자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 곡을 작사를 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번 만난 여자니까 두 번째 언급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she라고 썼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다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이제 타고 가니까 어디였지? 바로 전에 그래서 이제 호텔을 갔겠죠. 하루 묵어야 되니까. 근데 there she stood in the doorway. 현관에 서 있었어요. 늘 그렇다는 듯이. I heard the mission bell and I was thinking to myself, this could be heaven or this could be hell. 여기서 점을 찍어줄게요. 여기서도 점 찍고 다 한 문장씩이네요. 여기서는 I heard the mission bell. 미션 벨은 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missionary라고 하죠. 선교사를 missionary.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많이 세웠대요. 거기 이제 교회 탑들이 있는데 미션 타워들이 있는데 맨 꼭대기에 여기 벨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벨이 띵동 띵동 이렇게 벨 치면은 이제 뭐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I heard the mission bell.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되게 광활한 초원이에요. 사막입니다. 어둡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호텔이 하나 딱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옆에 타워에 미션벨이 띵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 이게 미션벨이 똥 울릴 때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내 정신을 딱 깨우는 거죠. 아, 이제 뭐가 있겠구나. 뭐가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I heard the mission bell. 자,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게 heard를 썼죠. listen to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listen to는 내가 주의 깊게 의식을 갖고 주의 깊게 듣는 거고 heard 하면 그냥 들린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렸다. 위에서도 보시면 아까 여기 I saw a shimmering light. 이것도 watched.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의 깊게 주시하는 거예요. saw는 그냥 눈이 달렸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들린 겁니다. 땡! 내가 정신 차리게. 그래서 이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게 heaven일 수도 있고 hell일 수도 있어. 여러분, this는 가까이 있는 거를 가리키죠? that은 멀리 있는 걸 가리키죠. 그런데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this는 미래를 뜻하고 that은 과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this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뜻해요. 내가 지금 겪을 일은 heaven일 수도 있고 hell일 수도 있어.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heaven일 수도 있지만 hell일 수도 있죠. 일종의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은요. 처음에는 맛있죠. heaven인데 끝이 안 좋잖아요. hell.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hell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할 것이. 그 다음 볼게요. Then she lit up a candle. 초를 켰대요. light는 불빛이라는 빛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불을 밝히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거의 과거형이 되겠어요. 불규칙 과거죠. lit up. 촛불을 켰대요. 근데 좀 신기한 게 1970년대에 촛불을 켰나? 그때도 전기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촛불을 켰다는 거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의미심장해요. 촛불을 킬 때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사이에 로맨틱한 관계에 있어서 누구 생일이야. 그럼 촛불을 켜고 맞이하고. 근데 촛불을 킨다는 건 중세 시대에 뭔가 이런 거 그런 걸 좀 떠올리잖아요. 옛날 시대. 전기로 켜면 될 거 가지고. 어쨌든 뭐 촛불을 그래 켰어요. And she showed me the way. 그 여자가
내가 가야 할 길로 길 인도를 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숙박을 할 거니까 방으로 인도를 하는데 꼭 방으로 인도했다고는 안 나왔어요. 여기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지 봅시다. There were voices down the corridor. down the corridor. hallway, 복도죠. 미국에서는 보통 hallway라고 하는데 corridor. 이게 복도를 쭉 내려가면 그 뭐가 들렸대요. 어떤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여기 문에서 여자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촛불을 켜고 이 여자가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목소리가 들린 거죠. I thought I heard them say. 여기 them은 이제 그 사람들이겠죠. 목소리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같다고 이제 생각한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이건 해석해 줄 필요 없죠. 자, 이거 자체로는 뭐 깊은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그런데 이제 이게 사탕 숭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니셜을 따가지고 HC 해서 High Cocaine 이렇게 드럭으로 상징할 수 이게 드럭을 상징한다고도 보는데 우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우선 이 리릭에 나오는 문자적인 것만 해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Such a lovely place. 이건 코러스고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face. 예. 자, 여기에 place. 뭐 lovely한 place고 lovely한 face다. 근데 갑자기 face가 왜 나오냐는 거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face가 왜 나와? 우선은 여기 라임을 맞추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 가면 어떤 face인지 나옵니다. 어떤 얼굴. 여기까지는 뭐 그래 뭐 호텔이 lovely place다. 그리고 거기 있는 얼굴이 뭐 lovely face.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Plenty of room at the Hotel California. 자, 우선 room은요.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방이면은 a room 아니면 room 사고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여기는 관사도 없고 여기 s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간이라는 space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봐야겠어요. 공간이 많다. 공간이 많으니까 이제 room이 많은 거죠. 어쨌든. 자, any time of year. 1년 중 아무 때나 you can find it here. 25냐는 거죠. 20. 대명사는요.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받을 때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또 it을 사용하냐면 대명사인데요. it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the 플러스 명사예요. 그러니까 나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it이 뭐냐고. 보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남녀가 사귈 때 우리 아직 안 했어. We didn't do it yet. We didn't do it. 뭐 딴 거는 다 했는데 그건 안 했어. 이것도 앞에 명사가 없는데 그냥 it을 써버려요. 그러면은 나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겠어요? 그거지. 그죠? We didn't do it. 그건 안 했다고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it을 썼으면 뭐겠어요? You can find it here. 여기서 그거를 찾을 수 있대. 그거가 뭘까요? 서로 아는 거예요. 나와 청자가. 말이 하나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죠. 근데 몰라. 25인치는. 정확히. 넘어갈게요. Her mind is Tiffany twisted. She got the Mercedes-Benz. She got a lot of pretty boys that she calls friends. How they dance in the courtyard. Sweet summer sweat. Some dance to remember. Some dance to forget. 참 내용이 암울합니다. 암울해. 우선은 티파니는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주얼리 회사라면서요. 보석. 그러니까 어떤
하이 라이프를 상징하는 거죠. 돈 많고 사치스러운 그런 거. 근데 이 her가 또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she라고 나왔는데 사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알겠지만 청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she 그러는데 누구야? Her mind is. 근데 그녀의 마음은 꼬여 있어요. Tiffany twisted. 이런 거는 사전에 찾아도 안 나와요. 자기가 송 쓸 때, 리릭을 쓸 때 자기가 만든 말이니까. Tiffany twisted. 티파니로 꼬였대. 그러니까 뭐 좀 막 사치스러운 그런 여자를 마음이 그냥 낭비하고 사치하고 막 그런 식의로 마음이 꼬인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She got the Mercedes Benz. 뭐 비싼 차도 있고. She got a lot of pretty boys. 예쁜 소년들을 많이 데리고 있대요. That she calls friends. 여기서 문장이 끝나니까 사실은 원래 문장에서는 이게 소문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니까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어죠. 문법을 따지자면 얘가 이제 주어 동사. 자기가 friends라고 부르는 pretty boy들을 많이 데리고 있대요.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게 뭐야? 이 곡을요 해석을 할 때 이 she가 prostitute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prostitute이 이제 뭔지 아시죠? prostitute 몸 파는 여자죠. prostitute 매춘 행위는 prostitu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리 제가 해석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보통 예전부터 오랜 고대부터 이런 그 종교가 있잖아요. 보통 그 신전에서 그리스도 그렇고 신전에서는 이제 프리스트가 있잖아요. 프리스트는 남자고 프리스테스 하면 여자가 됩니다. 네. 사제. 이게 프리스트는 이제 남자 사제고 프리스테스 그러면 여자 사제예요. 여사제들이 신전에서 매춘 행위, prostitution을 많이 벌였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prostitute일 수 있어요. 그죠? 얼굴이 예쁜 보이들을 젊은 남자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는 거. 친구라고 부르는. 아니면 이 she가 가리키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prostitute가 아니라 왜냐면 단순한 prostitute면 지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priestess 여기 사탄교회 Church of Satan 사탄교회 여사제라고 볼 수도 있죠. 지위가 높은. 그러니까 여기서 captain이라고 불리우는 the captain 혹은 the master 이렇게 칭하는 사람은 바로 아까 그 사탄교를 설립한 앤튼 라비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제들이 있겠죠. 그중 하나가 여사제가 있는데 이제 지위가 높은 거죠. 그 여자가 이제 프리스테스고 이 여자 수하에 이 pretty boys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 프리스테스는 아까 보니까 여기 티파니 트위스티드, 머시디스 벤츠도 갖고 있고 하니까 되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위가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자기 수하에 이런 젊은 잘생긴 남자들을 데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남자들이 male prostitute일 수가 있는 거죠. male prostitutes.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해석 방식이고 이 여자가 자기가 친구라고 부르는 프리티 보이가 많다는 거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How they dance in the courtyard. 자, courtyard에서 뜰에서 춤추는 게요. 문장이 이제 완벽하지가 않죠. 여기도 다 뭐 짤막짤막하게 크립틱하게 Sweet summer sweat. 지금 이 계절이 여름이라는 건 알 수 있네요. 땀을 흘리고 뭐 춤추니까 땀이 나겠지. Some dance to remember. 기억하려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Some dance to forget. 잊으려고 춤추는 사람도 있다. 잊으려고 춤춘다. 약간 좀 우울하고 암울하지 않습니까? 좀 공허하고 즐거워도 그게 즐거운 게 아닌 거. 파티를 하는 모양인데
춤을 추고 있는데도 즐겁지 않은. 그 다음에 So I called up the captain. 캡틴을 불렀어요. Please bring me wine. He said we haven't had the spirit here since 1969. 자, 우선은 캡틴 하면 아시죠? 근데 또 더를 붙였습니다. 더를 붙였다면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나나 청자나. 너를 붙이면 한 명이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어를 붙이면 이것도 한 명인데 불특정 다수 중 하나고 모르는 거예요. 나도 청자도. 그냥 아무나 한 명이에요. 근데 너를 붙이면 한 명인데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C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이거를 또 이제 사탄 숭배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캡틴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사탄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써볼게요. 앤턴 라비. 근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볼게요. 캡틴을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 더 캡틴이니까 그 호텔에서 짱인 사람이에요. 뭐 호텔 주인이겠죠. 호텔 오너겠죠. 아, 나한테 와인 좀 갖고 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호텔에서 이제 식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와인 갖고 와 그러면 거기 웨이터한테 부르지 왜 캡틴을 불러? 그것도 조금 수상하지 않아요? 와인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피색이죠. blood. 뭐 와인, 위스키 대신에 뭐 와인 먹을 수도 있죠.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고. He said, 뭐라고 얘기했어요? We haven't had the spirit here since 1969. 또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캡틴이. 우리 그거 없어. 자, 술을 spirit이라고도 한대요. 여기에 1969년부터 그거 우리 그 술은 취급 안 해. 그러면 술이라고 할 거면 alcohol이라고 하던지 굳이 왜 spirit이라고 하냐고요. 웃기죠. 중의법을 쓴 거죠.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메서드를 중의법이라고 하잖아요. 왜 굳이 spirit이라는 단어를 쓰냐고요. 알코올이라는 다른 게 있는데. 아니면 그냥 spirit 자체를 쓰지 말고 We haven't had that here since 1969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런 단어를 쓴 것도 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1969년이 중요합니다. 1969년이 뭐가 특별하냐. 이때 바로 사탄교가 창시가 되었다는 거죠. 아니 1965년부터 그 술 안 팔어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1964년부터 안 팔어 그래도 되는데 굳이 왜 1969년이라고 하냐고.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건데 여기 보면 사탄경, The Satanic Bible이 1969년에 쓰여졌고요. 사탄교가 창시된 게 1969년 6월 6일입니다. 666. 666. 악마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벌써 1969년 이래로 이 스피릿은 홀리 스피릿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령. 성령이 없다는 거죠. 1969년 이래로 이 호텔에는 성령이 없어. 이 호텔을 이 앤턴 라비라는 사탄교 창시자가 호텔을 샀습니다. 호텔을 사서 거기서 사탄경을 지었다고 해요. 사탄교가 1969년 6월 6일에 세워지고 이 악마가 이제 있으니까 홀리 스피릿이 떠났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 Y는 또 블러드색이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를 상징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예, 성령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냥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면 그 술 안 판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과연 그런 깊은 의미 없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써놨을까요? 모르겠어요. 볼게요. 계속. And still those voices are calling from far away. Wake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just to hear them say,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자, 아까 그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그 목소리들이 멀리서 부른대요. 한밤중에 깨우면서. 뭐라고 해요?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근데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호텔. 마리화나로 온 거를 웰컴해 이런 거 같아. 아까 하이 코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너무 또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face. They living it up at the Hotel California. What a nice surprise. Bring your alibis. 여기 ing 저번에 그 Sympathy for the Devil 얘기했을 때 설명한 부분인데 현재 분사 동명사 쓸 때 현재 분사 쓸 때 ing에서 g를 빼고 apostrophe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사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해버리고 living it up 이렇게 써버렸네요. live up 하면 아주 그냥 호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진탕 다 사는 거예요. 그냥 히로니스틱하게. 히로니즘이 쾌락주의죠. 쾌락주의적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나면 뭐 끝이다 그러니까 그냥 즐길 대로 다 즐겨버리는 삶. living it up. What a nice surprise. 근데 이 서프라이즈가 나이스하답니다. Bring your alibis. 그런데 이렇게 가사를 보다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알리바이가 뭔지 아시죠? 네 알리바이 데리고 와 그런 거 아니야? 알리바이 갖고 오라고. 아니 이게 뭐야? Bring your alibis. 뭐 같아요? 알리바이 가지고 오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넘어갈게요. Mirrors on the ceiling. The pink champagne on ice. And she said, We're all just prisoners here of our own device. 여기서 우선 끊어볼게요. 천장에 여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방이 있고 여기 침대가 있고 그죠? 비계가 있고 남자 여자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천장에 거울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천장에 보이잖아요. 그럼 영화에서 이 거울 부분을 포커스를 이렇게 줌인 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연상이 되는데요. 이런 게 이런 집은 보통 되게 부자이잖아요. 네, 비싼 집. Mirrors on the city. 그러니까 좀 사치스러운 그런 향락적인 삶을 상징을 하는 거죠. 천장에 거울이 붙어 있는 집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사치스러운 집. 그러니까 아까 그 멤버가 한 말대로 인터뷰에서 LA의 그 사치스러운 향락적인 사람들의 하이라이프를 묘사한 것이다.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구절들이 여기 있기도 있는 거죠. The pink champagne and ice. 네, 여기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분홍색 샴페인, 핑크 샴페인 바를이 이렇게 있겠죠. 술. 이거 향락적인 걸 상징하는 거죠. Then she said, 이 she는 아까 그 여자겠죠? We are all just prisoners here of our own device. 여기 또 암울한 단어가 또 나왔어. prisoner. prison은 감옥이잖아요. 이거는 수감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수감수야? 우리는 자유인이지. 근데 어디 갇힌 자들이에요? of our own device. 이게 장치라는 얘기지 않나요? device. 우리가 만든 장치. 이거를 다른 데 보니까 마리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메인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인간의 이 몸에서 해탈하는 거, 몸이 주는 삶 있잖아요. 힘든 삶, 고뇌, 고통 이런 거에서 초월하는 게, 해탈하는 게 모든 종교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발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은 우리 몸에 갇힌 그런 프리즈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발이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고 We are all just prisoners here of our own device. 우리가 고안에서 만든 어떤 거가 있잖아요. 그것의 prisoner다. 아유,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고안을 해낸 거죠. 만든 거죠. 거기서 살고 있는. 굳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And in the master's chambers they gathered for the feast. They stab it with their steely knives, but they just can't kill the beast. 너무나 어둡고 끔찍해요. 볼게요. 이 마스터는 아까는 the captain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의 짱이잖아요. 그런데 그 짱을 가리키겠죠. 마스터. 근데 마스터는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chamber는 그냥 일반 방이 아니라 되게 큰 방이에요. 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든지. 그 마스터의 챔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려고. 보통 잔치라는 이미지가 주는 건 밝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되게 이상해. 다음 거 보면 They stab it with their steely knives. 여기 또 it이 나와버렸어. 그게 뭔데? 그러니까 자꾸 it을 써버리니까 그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뭔지.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러지만 여기서는 이제 느낌이 sacrifice 같아요. 희생제물 있잖아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satanic ritual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중앙에 모여가지고 여기 테이블에다 어떤 희생제물을 갖다 놓습니다. 놓고 이들이 강철로 만든 나이프로 그거를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아니 잔치상에 뭐 돼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뭘 갖다 놓고 스텝이 20 뭔지 몰라요 우리. 근데 지들은 아는 거야. 칼로 찌른답니다. 강철로 만든 나이프로. 이들이 같이. 이게 얼마나 이게 징그러워요. 아니 잔치에 모였으면은 포크랑 나이프 수저로 먹으면 되지. 왜 각각 나이프들을 들고 있어 강철로 만든. 그리고 왜 그거를 칼로 찔러? 징그럽잖아요. 이게 뭐야. But they just can't kill the beast.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짐승인데 그 짐승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비스트는 짐승을 상징하잖아요. 짐승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비스트는 짐승이란 뜻인데 짐승이 상징하는 바는 성경에서 보면 우선 세계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열강 제국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근데 여기서 또 비스트는 뭐를 상징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죠. 이 현장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 곡을 작사를 한 사람이 뭘 상상하고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스트가 상징하는 게 그야말로 그냥 짐승인 건지 사람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뭐 영적인 존재 사이튼인 건지.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But they just can't kill the beast. 또 덜을 썼어. 그럼 서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지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게 만들어. 난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짐승. 해볼게요. Last thing I remember, I was running for the door.
I had to find the passage back to the place I was before. 자, 여기서 끝낼게요. 자기가 기억하는 마지막이 있대. 그러니까 지금 거기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 자, I was running for the door. 문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I had to find the passage back. 네, 가는 길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To the place I was before. 내가 처음에 있던 그 장소로 가는 길을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죠.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다 기억 못해도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 하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너무 두려워서 막 달려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래. 그죠? 왔던 곳, 여기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에서 이제 코리도로 인도를 해서 챔버까지 간 거예요. 일로 막 달려간 것만 기억을 한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얘기해요? Relax, 아이, 릴렉스해. 괜찮아, said the nightman. 나이트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뭐 그다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일하는 뭐 변기 비우고 파티 끝나면 청소하고 뭐 약간 그런 하인? 약간 수위 비슷한? 근데 릴렉스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We are programmed to receive. 점 찍을게요. 이게 또 뭐야? 우리는 뭐 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받도록, 뭘 봐도 계속 뭔가를 accept하고 receive하도록 받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대. 애매해요, 뜻이.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check out, leave. 사실 이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떠날 수 있어. 그래도 절대 못 떠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선 체크아웃은 호텔에서 체크인 하고 들어가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체크아웃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네가 원하면 이 호텔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 그런데 you can never leave. 절대 떠나지 못할 걸. 다시 올 수밖에 없을 걸. 이런 뉘앙스잖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어땠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아까 이 사람이 던 헨리가 인터뷰에서 말한 이 내용 같아요? 그냥 그 캘리포니아의 하이라이프에 대해서 그린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게 느껴지셨나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상징적인 게 있는데 The Hotel California 이니셜만 따면 THC잖아요. The Hotel California THC가요. 이걸 영어로 좀 길게 쓰면 테트라 하이드로 너무 길어. 좀 잘못됐네. CANNABINOL 너무 길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테트라하이드로캐너비놀 어떻게 읽어야 돼? 이게요. 마리화나의 483개 중 그 컴포넌츠가 있어요. 마리화나 플랜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물. 여러 가지 컴포넌츠를 포함하고 있는데 483개 중에 주요 substance입니다. 주요 물질이에요.
그거를 THC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마리화나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에요. Psychoactive Component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호텔 캘리포니아 앨범의 프론트 커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 파티를 하려고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위에 위층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요거를 확대하면 요 그림이에요. 요 사람이 바로 아까 사탄교를 창시한 그 사람이 아니냐. 앤턴 라비가 아니냐. 아니 이런 거를 못하러 이렇게 집어넣냐는 거죠. 쓸데없이. 괜히 넣겠어요? 상징적인 게 있지. 그런데 약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앨범의 백커버를 보시면요.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요거.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사람 같은데요. 별 생각 없이 보면 청소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트맨. 근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 같아. 누가 이렇게 어떤 그 시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 상징적으로 집어넣은 건데 어떤 희생 제사의 어떤 제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왜냐면 그 사탄, 세이트니즘, 세타닉 워십에서는 이거 희생 제물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섬뜩하죠. 섬뜩하니까 이 그림을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이제 개인의 몫인데 대놓고 우리는 뭐 사탄 숭배자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지.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미국이 보수적인 사회인데, 그죠? 기독교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사회인데 우리 사탄 월시퍼야 그러면은 뭐 매장되는 거지. 어떻게 이 락앤롤 이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은근히 돌려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곳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소속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땐 어떤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속돼 있는 곳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를 소개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저를 소개할 때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곳이 만약에 사탄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탄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겉으로 공공연히 드러낼 수가 없다면 은근히 표시를 하겠죠. 그게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속한 곳을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심볼로 표출을 하는 거죠. 이거를 뭐 이 그룹의 말대로 우리는 뭐 별거 없다. 이상한 히든 미닝을 숨겨놓지 않았다. 그냥 캘리포니아의 하이 라이프를 표현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가사 자체도 그렇고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앨범의 프런트나 백 커버에 있는 그림들도 너무 이상했고 더더구나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상치의 그 백워드 매스킹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거꾸로 음반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들린대요. Yeah, Satan. Yeah, Satan organized his own religion. 사탄이 자기의 종교를 창시했다.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앞쪽 부분, 오프닝 버스에 그걸 이제 앞쪽 부분을 거꾸로 들어보면 Yes, Satan organized his own religion 이런 말이 들린대요.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에는 사탄경, The Satanic Bible, 사탄경이 쓰여진 그 장소, 호텔에 대한 어떤 tribute, 경축의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게 되게 강력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좀 섬뜩하네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평안히 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에 이런 암울하고 섬뜩한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듣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멜로디만 듣는다? 글쎄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려줄 때 이 노래의 의미를 좀 알려주면서 들어야 할 노래, 듣지 말아야 할 노래를 좀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게 바로 음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